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2016년 대비해서 우리 기초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강의는 잘 들으셨나요? 네, 기초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뭐 부담스러운 강의는 아닐 거예요. 그래서 편하게 강의를 들으시면 되는데 반복 학습을 좀 해두세요. 앞으로 여러분이 민법을 공부하는데 가장 도움 많이 주는 그런 강의가 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기초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법적 마인드를 많이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교환 있죠? 교환도 여러분께서 평소에 이렇게 자주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약법 체계를 설명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계약의 종류, 그리고 계약의 성립 문제들이 앞으로 계속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좀 해드렸고요. 계약이 성립했으니까 그에 따른 효력이 나오겠죠. 그쵸? 자, 봐보세요. 계약이 있습니다. 자, 계약이라는 것은 청약과 승낙의 합치가 있게 되면은 계약이 성립하는 겁니다. 자, 계약이 성립했으니까 효과물이 나오겠죠? 효력이 나옵니다. 자, 효력을 우리는 효과다라고 하는데요. 자, 효과, 이거는 권리와 의무 관계로 표현된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 이 의무를 이제 이행하는 문제가 나올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에서 갑이 울과 만나 매매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매매계약에 효과가 나오겠죠. 따라서 갑은 소유권을 이전해줘야 될 의무가 나오고요. 을은 대금을 지급해줘야 되겠죠. 대금을 지급해줘야 될 의무가 나옵니다. 갑과 을이 의도하는 목적이 달성됐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쵸? 지금 갑이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뭔가 목적을 가지고 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자기가 뭔가 의도하는 목적을 달성하려고 계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갑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돈이 목적이고요. 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집의 소유권이 목적이잖아요. 따라서 단지 의무만 발생을 했습니다. 의도하는 목적이 달성이 되려면 이 의무를 이행을 해줘야 되겠죠. 마찬가지 을도 이 의무를 이행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을 앞으로 이전 등기가 격려가 됐어요. 갑에게 대금을 지급했습니다. 자, 이 경우 갑은 돈을 받았네요. 을은 소유권을 취득했네요. 의도하는 목적이 달성이 됐잖아요. 그래서 의도하는 목적이 달성이 되려면 무슨 문제가 나온다? 이행의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이행의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첫 번째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죠. 자,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효과가 나옵니다. 소유권 이전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대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서 이 갑의 의무, 그리고 을의 의무, 서로 대가관계에 있다라고 했어요. 대가관계. 서로 연결되어 있죠? 우린 이걸 결련성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의무를 이행을 할 때 같이 이행하는 게 공평하겠죠. 그쵸? 따라서 갑의 소유권 이전 의무가 있습니다. 을의 대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서로 간에 동생관계에 있다라는 것. 동시에 이행하는 게 공평하겠죠? 동생관계에 있다라는 걸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행을 해볼게요. 첫 번째. 자, 이 을이 계약금을 지급합니다. 중도금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계약금이나 이 중도금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이상 매수한 사람이 먼저 이행을 하게 되죠. 그쵸? 특약이 없는 이상 이 매수한 사람이 먼저 이행을 한다. 이행을 하는데 먼저 이행을 하니까 앞에 선을 넣는 겁니다. 그래서 선 이행 관계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선 이행 관계에 있다. 그 다음
계약금 중도금은 먼저 줬고요. 이제 남은 건 잔금입니다. 그리고 이 매도한 사람은 소유권 이전 의무가 있는 것이고요. 매수한 사람은 잔금 지급 의무가 있고요. 이건 서로 동생관계 있습니다. 같이 이행하는 게 공평하겠죠. 동시행 관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동시에 이행을 해야 되는데 언제 이행하기로 했냐면 11월 11일 아침 10시에 만나서 서로 의무를 이행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자,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이 갑이 을에게 자기가 부담하고 있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정말 미안한데 내가 너무 급하게 나오다 보니까 등기 서류를 안 가져 나왔다. 내가 반드시 내일 줄 테니까 잔금 먼저 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부담하고 있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행 청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행을 청구할 때 여러분이 을이라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부담하고 있는 잔금 지급 의무를 이행을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행을 거절하겠습니까? 이행을 나도 못하겠다. 이행 거절할 수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갑의 의무 그리고 을의 의무 서로 동생관계 있잖아요. 그런데 갑이 의무를 이행 안 하면서 잔금을 달라고 했을 경우에 을도 잔금을 지금 못하겠다 이행을 거절하는 게 공평하죠. 그렇잖아요. 이처럼 당신의 의무하고 나의 의무는 서로 동생관계에 있으니까 동시에 이행하자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이걸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다라고 합니다. 앞으로 항변권이란 말이 가끔 나올 거예요. 항변권이란 말이 나오게 되면 이렇게 기억합니다. 상대방의 청구권 행사에 대해서 이행을 거절하는 것, 이걸 항변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동시행의 항변권의 문제가 나옵니다. 물론 동시행의 항변권의 문제가 나오는 것은 모든 계약이 아니라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갑도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요. 을도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이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 있을 때, 즉 쌍무 계약일 때 동시행의 항변권 문제가 나온다라는 것 하나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우리가 지금 이행의 문제를 공부하고 있어요. 자, 이행의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첫 번째 동시행의 항변권의 문제를 공부를 했습니다.